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어제 기분 좋은 상승분을 그대로 뱉어버린 미국 증시입니다. 오늘의 주된 내용은 5월 50bp 인상과 큰 규모의 양적 긴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어제 연준 2인자인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요. 가장 비둘기파적이었던 브레이너드가 올해 1월부터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으로 주가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5월 50bp 금리 인상과 5월 양적 긴축을 이미 반영하고 있고, 다음으로 제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혹은 늦어도 내년에는 현금 비중을 늘리려는 이유, 제 생존 본능에 대해 설명드리고, 현재 앞으로 수년 내에 폭락이 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는 이유는 과거를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을 완전히 떠나면 안 되는 이유, 마지막으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에 영향을 받아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3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어제 브레이너드가 5월 양적 긴축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고, 이 발언이 투자 심리를 위축하게 만들었고, 오늘 FOMC 회의록도 두려워하는 심리를 만들었습니다. 다우는 0.8% 하락, 나스닥은 2.26% 하락, S&P 500은 1.26%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일 맵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피바다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화면 왼쪽 위쪽에 위치한 기술주, 반도체 섹터가 브레이너드의 발언 영향으로 가장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퀄컴은 JP모건이 스마트폰의 원가 상승과 수요 둔화를 이유로 올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올해 토픽에서 제외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은 정말 개미를 고점에 태우려는 건지 작년 말 약 4개월 전 내년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일 종목으로, 즉 올해 토픽으로 퀄컴을 뽑았었습니다. 저 토픽으로 뽑은 날이 2월 14일입니다. 만약 저 뉴스를 보고 개미들이 불타기를 했다면 저 검정원 부근에서 불타기를 하는 거고, 최고점에 물려서 현재 손절을 고민하는 그냥 말 그대로 개미가 되는 겁니다. 진짜 저 뉴스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자기네들은 빠져나오는 건지, 세계적인 투자 기관이 어떤 전망을 하고 그 과거를 찾아보면 항상 앞뒤가 안 맞거나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돈 받고 일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6 위로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상황인데요. 언제든 다시 역전될 수 있고 10년물과 3개월물도 계속 주의 깊게 봐야 할 듯 합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51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공유드렸지만 한 달 전 최고 공포지점 17일 때 정말 베어마켓의 시작이다, 이런 뉴스들과 댓글들이 판을 칠 때 우리는 그때 매수했어야 하는데 하며 또 후회를 하고 또 같은 실수와 행동을 반복합니다. 다음 기회 때는 꼭 잡아야겠죠.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발언입니다. 중요한 핵심만 전달드리면, 이르면 5월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양적 긴축의 속도는 빠를 것이라고 밝혔고요. 이미 연준 내부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이유가 즉흥된 발언이 아닌 준비된 원고로 발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양적 긴축과 함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더 강력한 금리 인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소비자 물가 상승세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우리가 감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5월 50bp 금리 인상과 5월 양적 긴축이 함께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미 이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로 시장에서는 현재 올해 50bp 인상을 2회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른 금리 인상이라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과거 계속 많은 유튜버분들과 뉴스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2016년의 금리 인상은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리 인상의 폭과 양적 긴축의 속도는 그때보다 훨씬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2016년 금리 인상과 2017년에 시작된 양적 긴축 후 비슷하게 미국 주식이 흘러갈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의견이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무서워서 쓰레기라고 불리는 현금을 들고 있다면? 과거의 금리 인상기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단 한 번의 금리 인상 시기를 제외하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거의 모두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높은 확률의 기대를 거는 거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 말고 양적 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양적 긴축을 했던 기간에도
결국 나스닥 지수는 변동성은 컸지만 상승을 했고 중국 지수와 코스피는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러나 저러나 미국 주식이 가장 좋은 투자처라는 거죠.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책과 영상을 보면 현금은 쓰레기다 라는 말이 많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화폐 가치는 점점 하락하고 자산 가치는 점점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7년에 한 번 오는 대폭락장에서 부자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자들은 쓰레기인 현금 비중을 들고 기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정확히 내가 그 기회를 잡아서 부자가 되기 위해, 자산을 불리기 위해 말이죠. 이게 부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필연적으로 찾아왔었습니다. 아직 10년물과 3개월물은 확대되고 있지만 마음의 준비는 해두어야 하고 계획은 세워두어야 합니다. 최소 20%는 하락할 수 있고 최대 반토막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르면 앞으로 1, 2년 전으로 말이죠. 제가 웅덩이 매매법 리밸런싱 구간이 오거나 혹은 리밸런싱 구간이 아니더라도 현금 비중을 높여야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 즉시 바로 영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마음의 준비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 부자가 되기 위해 말이죠. 정말 경기 침체가 찾아오고 주식시장이 폭락을 겪는다면 우리는 그 위기에서 기회를 잡아야 하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자산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 팔고 폭락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시장을 떠나면 절대 안 됩니다. 20년 동안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준 단 31일을 만약 내가 현금을 들고 있었다면 20년 동안 내 자산은 제자리입니다. 즉 아무것도 안 했다면 내 자산은 7배가 되었는데 내가 패닉셀을 해서 최고 상승을 놓치면 내 자산은 20년 동안 그대로인 겁니다. 그리고 그 최고 상승은 강한 하락 뒤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떠난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쓰레기라고 말하는 현금을 일정 비중 보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나 저러나 어떤 일을 겪어도 자본주의 시스템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조금씩 계속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장에 몸담고 있고 그 현금 비중을 가지고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경제적 자유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준비하고 있는 극소수의 투자자만이 잡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극소수의 투자자는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든 자신만의 확실한 투자 방법을 지키는 사람일 겁니다. 이번에 우리의 계좌가 양전하기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구간에서 줍줍할 때 얼마나 많은 악플러들이 와서 조롱했나요? 결국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건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앞으로 2년 전으로 닷컴버블과 리먼브라더스급의 반토막 폭락입니다. 전 반토막이 언제나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겪을 수 있는 폭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닷컴버블과 리먼브라더스의 바닥선 보이시나요? 저 구간이 짧게 느껴지지만 대략적으로 빨간 박스의 기간은 약 4년 정도입니다. 만약 저 바닥보다 위에서 매수했다면 꽤 오랜 시간 아무리 적립해도 마이너스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필수며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생각하는 저때 샀더라면 이 다가올 수도 있기에 그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미리 마음의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QLD, SSO, USD 현재 매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 일봉 차트입니다. QLD는 현재 4차 매수 타이밍 중입니다. 어제까지 29일차 매수를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주가가 오르나 내리나 상관없이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에 따라 매일 2주를 살 수도 있고 3주를 살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하다면 한 주씩 40거래일까지 아니더라도 한 주씩 최대한 올해 매일매일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 일봉 차트입니다. SSO도 QLD와 마찬가지로 이제 4차 매수 타이밍 29일차까지 매수 완료했습니다. 4차 매수 타이밍은 최대 40거래일로 나누어서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 일봉 차트입니다. USD는 지지난주에 4차 매수 타이밍 41차 매수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관망하는 구간입니다. 과연 반토막 나는 대폭락장이 찾아올까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현금 비중은
대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10년물과 3개월물은 역전되지 않았고 고용은 굉장히 탄탄한 상황입니다. 결국 스스로 멘탈에 맞게 설정해야 하며 현금 비중을 높게 잡았는데 20% 정도만 하락한다면? 반대로 현금 비중을 적게 잡았는데 반토막 난다면? 아무도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현금 비중을 늘리게 된다면 바로 영상으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정답이 될 순 없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듯하고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줄 웅줍을 큰 그림에서 반복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